조성은 대표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고발사주 총선 개입 사건이죠. 네, 그 맞습니다.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자로서 그동안 발언하고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최근에는 대검에 또 그 검사들을 또 그 징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고발사주로 그 피고인 범죄자로 특정된 손준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판결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는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손준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직접 지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고발사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사건은 그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고발을 사주한 사건으로 최근에 그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이 직접 고발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런데 이 사실상 당시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수사 의뢰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직접 검찰을 고발해라 하고 검찰은 또 윤석열 고발 지시에 따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발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정원에 있는 특수정보, 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 그 다음에 사본 뭐 이런 것들을 삭제했다.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삭제했다. 이것으로 직권남용으로 지금 무고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소한 검찰은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 무고한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고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근데 삭제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지금 사람을 몇 년째 그것도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고발사주 사건을 공익신고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1년 9월 2일 날 첫 보도로 이제 고발사주 사건, 저는 이제 윤석열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당시 이제 고발사주 사건은 제가 공익신고할 당시에도 9월 3일 날 공익신고할 당시에도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미 공익신고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김웅 사건, 공수처에서 공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했던 사건을 이 옆자리에 계신 오늘 출석하신 이희동 그 당시 공공수사 1부장께서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직접 수사하셨던 그 검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 짓을 하시나요? 라고 제가 여쭙고요. 저는 그 짓을 안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는 이 짓을 안 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 고발사주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은 굉장히 그 고발장 내용 안에 보시면 스스로를 굉장히 자화자찬 하던 내용들로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뭐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이제 그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발장 안에 피해자로 적시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그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에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일화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였습니다. 옆에 계신 이제 이희동 그 당시 이제 부장 검사와 제가 이제 티타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쭙습니다. 이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공직선거법상 특히나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관할이 있으므로 부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한동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때 여쭙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절대 수사 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뭐 회유의 발언도 있었고 제가 경험했던 이 고발 사주의 지난 4년의 수사와 어떤 공판과 그다음에 감찰과 여러 이 단계별로는 범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수사 혹은 기소 기관이 될 수 없고 범죄 조직이구나라는 것만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참고인 지금 조성은 대표께서 대검에 징계 요청한 이 검사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이희동 검사를 포함해서 이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검사들이 손준성, 임홍석, 성상욱 이 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희동 검사가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한동훈을 포함해서 절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자신의 반대편,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적적이기 죽이기 수사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정치 검찰. 지금 조성은 대표는 이 범죄 검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검찰의 건의 남용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은 자신들은 이제는 수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도 달라.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착한 검찰이 돼서 보안 수사를 달라, 수사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고발 사주 사건에 당시 이제 공익신고자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뭐 시민단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를 당해서 저도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까지도 어떤 변호인 선임이 없이 지금 혼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것이 제가 부득이하게 왜냐면 변호인이 없이 제가 모든 참고인 조사나 피고인 피고발인 조사를 이제 받기 때문에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녹음을 공개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공개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7시간 37분이라는 당시 김웅 사건에 대해서 공범 김웅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김웅도 검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이제 공범으로서 이제 그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7시간 37분을 녹음을 했던 거를 이제 검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해외 그 출장을 일정을 미리 고지를 하고 제가 조사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그 출국했던 당일날 김웅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조성은이 전부 진술 번복을 해서 우리가 너무 기소하고 싶었는데 김웅을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법조 기자들을 그 박기동 검사의 지금은 사표를 냈습니다만 박기동 검사의 그 차장실에 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자분들이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 우스운 일이죠. 그 차장 검사가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즉시 저는 그 맨하탄에서 그 기자들에게 지금 박기동이 이런 소리 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즉시 이제 공수처의 담당 수사 검사에게 진술 번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해당 그 조사 내용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그렇게 되니 이제 공수처는 다행히 그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웅은 손준성과 공범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수사를 뭐 잘한다, 혹은 뭐 보안 수사나 수사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공익신고는 이제 중요 증인 아닙니까? 중요 증인의 진술의 모든 취지와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번복해서 허위로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제가 대검찰청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우리 그 중앙지검 001부에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달라고 하니까 영상 녹화실에서 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달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답했냐면 당시 검사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조사한 거는 제 방이 더러워서 거기서 조사한 겁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주셔야 될 겁니다라고 하니 그 검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녹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7시간 37분이더라고요. 하니까 그때 우리 검사님 반응이 저는 조성은 씨에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조금 정정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웅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맞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이희동 그 검사가 네. 그 김웅과 관련해가지고 네.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그것뿐만 거죠. 아니라 네. 불기소 이유서 작성도 저희 진술을 전부 이제 거의 정반대로 기재를 해서 허위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고발 사주 관련해가지고는 증거를 마구 인멸하고, 그리고 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싶은 김웅에 대해서는 수사 조사 내용도 마구잡이로 왜곡하고, 그리고 지금 조성은 대표를 조사한 내용도 분명히 조사를 해놓고도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그것을 감추고 은닉하고 맞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맘대로 하는, 했다가 안 했다가 네. 그 결론도 그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지고 네.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민생범죄를 위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네. 개탄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조성은 대표가 지금 경험한 그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일련의 검찰, 그리고 마침내 지금 윤석열 이 고발 사주에 그 지금 완전히 수괴가 나타났어요. 손준성 고발 사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 고발 사주에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사들이 범죄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적으로 기소하고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인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고 성찰해야 된다. 개혁의 대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일 뿐인데 여기 와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는 빼주고 뭐는 지켜야 되고 이런 망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하고 저는 사실 지금 피해의 지금 현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고발사주 사건은 10년 뒤라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제가 수사검사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 첫 그 공익신고했던 진술 내용을 공개 신청을 하니 부존재를 이유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부존재냐, 증거인멸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감찰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권을 위해서 일부만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저를 이렇게 그 뭐 표적 수사를 하고 뭐 허위 기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대질 신문을 했었는데 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녹음된 대질 신문의 기록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해당 수사 검사는 거의 일본 대사관으로 피신하다시피 거의 됐고요. 이번 8월 21일자 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 내용은 이겁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서를 본 거를 아무도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사화가 됐느냐? 손준성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이제 갑자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저는 남부지검 지금 이희동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분명히 공판이 나가야 되는데 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가 단독으로 이제 손준성 그 고발사주 조성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손준성의 재판 내도로 뭐 문서 위조범이다라고 하면서 공익신고 내용이 허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이 국정원 고발사주 사건도 있지만 제가 무슨 국정원 요원이라는 둥 뭐 별별 이제 허위의 공격을 다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 정말 수많은 그 검사들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던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제가 부득이하게 검사 범죄를 관찰하고 목격했던 사람으로서는 단 한 명도 부끄러워하거나 단 한 명도 좀 그 어색해하거나 이게 죄가 된다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들켜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도에 있었던 내용들은 현재까지 마주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그 태도에 대해서 수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는 제가 타인의 어떤 죄를 밝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뭐 수사에 조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심지어 대질신문 했던 녹음 파일까지 삭제를 해가면서 허위 기소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는 더 이상 내란까지 이제 개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단순히 보안 수사권을 가진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 어떤 70년 역사의 검찰이 왜 지금 해체를 해야 하는가 스스로 진짜 정말 제가 조금 날선 표현이지만 쪽팔린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